예,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가 오랫동안 얘기됐는데 결국은 이마트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려와 기대감이 함께 나오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이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인수 후보들은 굉장히 많았었고 네. 또 일부는 빠졌었고 네. 결국은 이마트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하고요. 어떤 계약 조건인지 좀 팩트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결국에는 이마트가 인수를 했습니다. 24일 공시를 했고요. 네. 지분 80.01%, 금액으로는 3조 4,404억 원인데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마트가 전국에 이마트 대리점이 지점이 현재 11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이마트 한 개를 보통 출점하는데 비용이 700억에서 800억 들거든요. 네. 평균 750억을 잡으면 현재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이마트 자산을 따지면 8조 정도 됩니다. 8조 2천억. 그러니까 그의 절반 가까운 돈을 이베이 인수하는데 투자를 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출점 비용으로 따지면 한 5, 60개 정도를 출점할 수 있는 비용을 온라인 이베이를 인수하는데 현재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80.01%를 인수했으니까 전체 이베이 코리아의 가치는 약 4조 3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뉴욕 시장에서 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한 7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의 20분의 1 가격으로 일단 인수를 했는데, 네. 이제 시장 마켓 쉐어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금액이 전체 통 인수하면서 한 5조 원 이상해서 좀 비싼 거 아니야 얘기했는데 결국 80%를 네. 3조 4천억에 인수를 한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사실 네이버가 좀 같이 하다가 몇 가지 추정되는 이유들로 네이버가 발을 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이마트가 짊어져야 될, 부담해야 될 비용이 좀 커진 측면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자본 조달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 네. 이마트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조 9천억입니다. 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 한 1조 4천억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네. 거고요. 그러면 연간 이자 비용만 따져도 약 300억 정도에 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마트에서 밝힌 향후 계획에 물류센터, 풀필먼트 투자에 1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네. 단순 계산해도 약 2조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자금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향후 이제 이게 이마트의 리스크 해지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기업으로서 굉장히 정용진 부회장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요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인수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의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일단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서 가는 거고요.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셨고 360 에코시스템을 이마트가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어떤 구상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쿠팡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쿠팡은 온라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이 고객과 접점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과 PC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PC와 스마트폰을 켰을 때만 고객은 쿠팡과의 접점이 있는 시간인데, 신세계그룹 그러니까 이마트의 강점은 오프라인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360도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는 고객과 모든 360도 전체의 고객과 접점을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인 거죠. 네. 예.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이마트와 쿠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이베이 코리아는 말 그대로 플랫폼만 있는 것이죠. 물류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일일이 따지면 이마트는 110개의 그러니까 이마트 대리점만 있는 것이고 실제 물류센터가 없는데 석닷컴을 통해서 풀필먼트 센터를 한 3개 정도 만들었어요. 반면에 쿠팡은 현재 전국에 110개의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이야기는 고객이 있는 현재의 물류센터만 하더라도 거점에서 반경 10km 이내에는 우리는 모든 물류센터가 다 있다고 해서 로켓 배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구상하는 것은 바로 360도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은 고객이 있는 곳에 이마트 거점을 통해서 늘 언제든지 이마트와 대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베이 코리아뿐만 아니라 또 야구,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백화점까지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이 360도 에코시스템의 개념입니다. 그 유통 쪽에서는 롯데하고 신세계하고 굉장히 좀 각축전을 벌이면 강자잖아요, 그죠? 네, 네. 롯데도 굉장히 공격적인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성공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보면 뭐 신세계 이마트는 쫙쫙 치고 나갑니다. 물론 이제 자금 여력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겠지만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누구든지 바로 이제 그 전자상거래 2위 업체로 뛰어오른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마트도 2위로 뛰어오르게 됐는데요. 네이버도 사실 지분 참여만 빠진 거지 협력 관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네, 이마트의 네.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월마트를 많이 거론했어요. 네. 그 이마트 대표가 그 월마트 핵심이 뭐냐면 풀필먼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베이를 인수했지만 저 마켓 쉐어, 즉 쿠팡이 14%, 뭐 이베이 코리아가 12%라고 하지만 저거는 저 마켓 쉐어로만 보면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가치가 70조고 이베이 코리아가 100% 다 인수해도 4조밖에 안 되는 가치로 저 마켓 쉐어만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저기에 빠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110개의 거점의 PP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투자와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가 저 풀필먼트 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 네. 현재 신세계에서 밝힌 것은 110개에 가지고 있는 이마트의 대리점과 석닷컴에서 3개 정도, 그러니까 트라이얼 버전으로 운영했던 3개 정도의 풀필먼트 센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고 얼만큼 쿠팡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을지.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현재의 그 유통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배송입니다. 배송 플랫폼을 얼마나 강력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너지를 현재 이마트의 대리점을 가지고 얼만큼 시너지를 낼 것인가가 향후 주가의 가장 큰 아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네요. 네. 사실은 쿠팡은 어떤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배송이나 물류 쪽에는 그동안 돈 투자를 엄청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네. 내면서 엄청 갔던 거잖아요. 또 하나의 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쿠팡은 그 반경 11km 내에 물류센터도 있지만 네. 우리가 알듯이 이제 쿠팡맨 외에 일반인들을 또 사용해서 네. 알바로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월마트 직원들이 그런 일을 좀 하거든요. 예. 오히려 퇴근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얼만큼 국내에도 빨리 안착시킬 수 있을까? 이마트가 그 시스템을 내재화시킬 수 있을지가 사실은 향후에 가장 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는 또 편의점도 냈잖아요, 그죠? 그렇죠. 편의점도 네, 내고 또 신세계 푸드 쪽에서 햄버거 집도 내고 그죠? 네, 굉장히 네. 공격적인데요. 이마트의 그러면 최근 실적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대표님? 1분기 실적을 먼저 보면요. 네. 매출은 5조 8,958억으로 전년 분기 대비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좀 파격적인데요. 1,232억으로 154% 상승했는데 이게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이마트가 그러니까 1,000억 원 고지를 다시 달성한 게 3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 기저가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네, 네. 안 좋았던 거죠, 그죠? 네. 안 좋았던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1,000억 원 고지 언제 밟았냐면 2018년도에 분기 영업이익 1,000억을 한 밟고는 3년 만에 사실 처음으로 1,000억을 밟았다는 게 굉장히 네.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1,000억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재밌는데요. 일단 그 신세계 푸드 쪽에서 51억의 영업이익을 낸 게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석닷컴이 영업 손실이 한 84%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보고 있는데 석닷컴 이 정도 줄었다는 것은 이미 석닷컴 이 정도 내재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와 어느 정도 배송에 이런 데서 시스템으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도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은 건데요. 이마트는 지금 그 신세계그룹에서 그 정유경 부회장이신가 직감이 사장이죠. 사장인가요? 네, 그쪽은 백화점 쪽이고 네. 이쪽 이마트는 그러면 지배구조가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림 좀 봐주십시오. 네. 이제 신세계 그룹이죠. 신세계 네.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그 원래는 이명희 그 명예 회장이 네. 이명희 회장이죠. 회장이 양쪽에 그 두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에게, 네. 백화점 쪽은 정유경 사장에게
10%를 다시 나눠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의 지분 18%, 정유경 사장이 18%, 그리고 이명희 회장이 10%씩 양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신세계 푸드, 호텔, 스타벅스 코리아, 건설은 정용진 회장이,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화장품 사업, 신세계 관련 사업은 정유경, 패션까지는 정유경 회장이, 이렇게 해서 아마 각자로 나눠지고 있고, 재밌는 것은 석다컴이 신세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베이 코리아도 들어오면 아마 그 신세계 쪽에서도 일부 아마 이베이 코리아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관심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재벌가의 지배 구조를 보는 이유들은 뭐 향후 뭐 혹여라도 지분 뭐 분쟁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신세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네. 네, 애초부터 그렇죠? 나눠져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쓱닷컴이 이제 플랫폼 쪽으로 새로운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분들은 서로 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마트 뭐 신세계는 좀 떼고라도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이마트가 장기적인 이런 그 유통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승자가 될까, 그런 비전을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그 롯데가 망설였던 이유를 알겠어요. 롯데가 그 우리가 한 1년 반 전 롯데가 롯데온이라는 것을 한 3조 원을 투자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예. 공격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와 보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유저들, 소비자들은 그 기존의 관습을 깨트리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은 과감하게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이커머스 시장에 재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이커머스 시장은 젊은 세대, 20, 30대가 주력 시장이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시장의 나이대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게 4050, 5060까지 이커머스 시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기존의 백화점에서 소비하던 물건들 그리고 주부들이 소비한 50, 60대가 큰 돈을 이커머스에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보면 신세계 이마트를 가진 신세계에서 훨씬 더 쿠팡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이커머스 시장의 변동을 현재 이마트가 어떻게 풀필먼트 센터를 잘 만들어서 그 배송 시스템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접근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배송이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이 그만큼의 강점을 가져간 것이고 네. 신세계와 이마트가 이런 부분에서 얼만큼 차별화와 스피드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차별해 줄 것인지가 아마 향후에 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의 가장 큰 숙제이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나 내용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기업 측면, 주가 측면에 투자 측면에서도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요. 이마트는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사실 주가에 인수하고 나서도 긍정적으로 탄력있게 가지 못했어요. 잠깐 오르는 것 같다가 좀 밀렸는데요. 맞습니다. 한 16만 원 수준이 있는데 이마트 주가는 네. 주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그 이마트 주가를 보면 네. 두세 달 전부터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다는 그 설에 의해서 이미 빠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흑자는 나고 있지만 연간 그 삼각전 이익이 1,500억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인수금을 다 뽑아내는 데만 단순 계산해 보면 23년이 걸립니다. 네. 예, 예산이 걸리는데 여기다가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 현재 투자자들은 아마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마트와 이베이 코리아의 시너지가 언제쯤 날 것이냐가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풀필먼트 센터라든지 현재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 시너지의 효과는 하반기에 나올 것이고 그 시너지 효과가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보복 소비와 마치 맞물려서 나타난다면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그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데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좀 보답되지 않을까 거 봐서 당분간 하반기 쪽으로 좀 주시하는 것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별로 관련 없어 보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영진 부회장이 사실은 보면 소비자들과 소통하려고 무진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SK 와이번스 야구단 인수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러면서 약간 노이즈도 아이고 재벌 부회장이 저러고 있어라는 네, 노이즈도 네. 그런 어떤 게 왜냐하면 CEO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뭔가 좀 의도해서 하겠죠 그런 거를. 네, 정영진의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보세요? 네. 유통업을 조심스럽긴 하시는 하지만, 분의 네. 오너로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과 특히 유들과 네. 이해하려고 하는 소통 능력 그리고 그것이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360도 에코시스템 결국에는 유통업이고 이런 소비자 접점에 있는 산업은 누가 고객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용진 부회장의 그런 행보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공장이 설비에 의해서 그냥 따박따박 그냥 물건 만들어내서 파는 거면 조금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런 회사는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마트는 결국 정영진 부회장을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